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재고자산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삼성전자 재고자산을 분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근거도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대두되는 게 재고자산 규모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다 만든 반도체 칩들이 이제 재고자산으로 들어가 있겠죠. 이 재고자산들이 안 팔리면 매출 규모에 비해서 앞쪽에서 생산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고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야 팔려나갈 수 있는 분량이냐, 몇 주짜리 재고의 사이즈에 따라서 보통 반도체 업황의 그 호황과 불황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는 하는데, 삼성전자의 재고자산이 정말 몇 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를 영상을 통해서 실제 숫자들을 보여드리면서 생각보다 심각한 정도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삼성전자 연결재무제표를 보여드릴까 별도 재무제표를 보여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연결재무제표를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별도 재무제표를 보여드리기에는 사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관련해서 해외 이제 자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를 봤을 때 다른 이제 사업부 아이템들이 섞여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얼추 감안을 하고 대략 요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른 사업부가 섞여 있지 않느냐 하는 거는 조금 양해를 구할게요. 자,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6월 수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55기 반기말 기준으로 볼게요. 자, 자산총계가 한 448조 정도, 450조 정도 되는 기업이네요. 네, 그래서 재고자산이 어느 정도가 있냐면 55조가 있어요. 그죠? 그럼 이 55조가, 오케이, 55조. 많은가 적은가?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항상 재고자산이 많냐 적냐를 판단을 하실 때는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손익계산서에서 재고자산을 팔려나가면서 비용으로 반영될 때 매출 원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매출 원가로 가보시면 원가가 올해 누적으로 87조 정도 되는 겁니다. 6달 동안 매출 원가로 87조 정도를 썼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87조를 썼으니까 한 달에 어느 정도 쓴 거냐면 한 14조 6천억 원 정도의 매출 원가가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재고자산은 몇 달짜리 분량이냐면 3.8달. 그러니까 거의 4달치에 가까운 분량이죠. 그럼 주수로 따지면은 이게 몇 주냐면은 4달이니까 16주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반도체 재고가 거의 16주까지 늘어나 있는 거예요. 안 팔리고 지금 스테이하고 있는 재고 규모가 16주짜리예요. 삼성전자 영업 규모에서. 그래서 저희가 보통 반도체 산업에서는 재고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에 적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한 5주에서 6주 정도의 분량이 유지가 되어야 적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보다 더 적으면 수요에 대응을 못하는 정도가 되니까 그건 거의 이제 공급 쇼티지가 났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5주에서 6주 분량의 재고가 있으면 적정한데 얘는 지금 16주 분량이죠. 그러니까 적정 재고 수준에 거의 2.5배까지 재고가 늘어나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도체가 더디게 팔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의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D램하고 낸드 쪽에서 계속해서 최근까지, D램은 이제 조금 가격 하락이 안정화가 되기는 했지만 최근까지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했었던 이유가 공급 쪽에서 과잉이 나오니까, 근데 수요는 지금 자꾸 떨어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 되니까 계속해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힌트를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반도체가 업황이, 특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황이 언제 호황으로 돌아서냐 이렇게 찾아보시려면은 삼성전자 재무제표를 이제 분기별로 계속 따라가시면서 이게 몇 주짜리 분량이냐, 이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면 반도체 불황이 길어진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 조만간에 3분기 보고서 이제 나올 텐데 3분기 보고서에는 보니까 재고자산 분량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업황이 조금 저점을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주석에 가셔서 재고자산의 세부 내역들을 보면 조금 힌트를 하나 더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혹은 손실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바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재고자산의 세부 내역들을 나와 있는데, 지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렇게 나와 있죠. 미착품은 숫자가 작으니까 뺄게요. 각각 어떤 개념이지만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원재료는 말 그대로 원재료예요. 아직 제품화가 되지 않은 거. 반제품하고 제공품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재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공장에 껴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공장 사이에 하나의 공장을 마치고 그 다음 공장을 대기하고 있는 물건이든 두 개 지금 합쳐놓은 건데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시고요.
제품하고 상품이 이제 팔 준비가 된 재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 중에서 보셔야 되는 게 평가충당금이라고 하는 거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평가충당금을요, 작년 연말하고 비교를 해보는 게 아니라 반도체 업황이 그래도 살아있었던 작년 2분기하고, 그러니까 1년 전 수치하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왼쪽에 화면에 제가 띄워드린 게 올해 6월달 수치고요. 오른쪽에 띄워드린 게 작년 수치예요. 자, 보시면 평가충당금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평가전금액, 그러니까 재고 원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한 62조 정도고요. 평가충당금이 거의 7조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장부금액이 55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때 못 팔려가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들을 미리 이제 비용으로 반영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평가전 원가, 재고 원가가 55조였어요. 근데 이제 평가충당금이 한 3조 정도 잡히죠. 그럼 비율로 치면 사실 재고자산 금액은 작년 6월달하고 올해 6월달하고 비교하면 7조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퍼센트로 치면이 뭐 한 10% 조금 더 늘어난 거겠죠. 근데 지금 평가충당금이 3조에서 거의 7조로 거의 1.3배? 그러니까 2.3배 정도가 된 거죠. 거의 규모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우리가 뭐 62조를 투입해가지고 반도체 이제 재고를 쌓아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상품 가치가 깎여 나가는 게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3조에 비해서 올해 거의 7조로 2.3배 이상 늘어났다. 그만큼 내부적으로 반도체가 앞으로도 분명히 팔려나갈 반도체긴 하지만 상품 가치가 그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이 7조라고 하는 수치가 전체 자산 455조를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큰 수치처럼 안 보이실 수 있기는 한데, 재고 자산 자체만 놓고 보면 상당히 큰 수치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지금 연결 재무제표라서 여기 이제 수많은 뭐 가전의 재고도 들어가 있고 뭐 핸드폰 재고도 다 들어가 있겠지만, 반도체와 관련한 평가충당금이 생각보다 비중이 아마 크게 잡혀 있을 거예요. 이 이상으로 제가 더 자세하게 판단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안에서 따져보면 이 평가충당금의 상당 부분은 반도체 쪽 재고 자산의 평가충당금으로 이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저희가 감안을 하면 반도체 쪽 업황이 실제로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라는 거는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삼성전자 재고 자산을 왜 제가 봤냐면은 반도체 업황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반도체 업황은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재고 자산을 보면서 이 정도로 어렵구나라고 하는 거를 파악을 했던 거죠. 첫 번째로 봤던 게 1년에 들어가는 매출 원가를 기준으로 판단컨대 몇 주짜리 혹은 몇 달짜리 분량의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반도체는 5주, 6주, 그러니까 2달 안쪽으로 재고 자산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거의 4달 가까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재고 자산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도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주석으로 가셔서 재고 자산 세부 내역들을 보시면은 평가충당금이라고 하는 게 이 재고 자산이 실제로 팔려 나갔을 때 상품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거다, 혹은 제값받고 못 팔 거다라고 회사가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평가충당금으로 덜어내야 돼요. 근데 그게 작년, 1년 전, 전년 동기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만큼 반도체 쪽에서 지금 불황이 심각하다. 6월 달까지는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첫 번째로는 이 재고 자산이 몇 주짜리, 지금은 16주로 늘어나 있잖아요. 그게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하시는 게 반도체 업황이 반등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신호가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재고 자산의 평가충당금이 앞으로 조금씩 줄어들어야겠죠. 상품 가치가 깎여 나가는 게 앞으로 줄어들어야 반도체 업황이 반등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현재 반도체 업황, 그리고 그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볍게 한 구다리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